말씀드렸던 그 퍼즐을 찾는 분은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퍼즐이 안 맞춰진 채로 또는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로 끝난다고 하면은 환경공학과는 진짜 별로인 과였네 라고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나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는 환경 자격증하고 환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좀 생소한 학과였거든요, 저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공학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과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은 환경 문제를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그게 이과 쪽인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과 쪽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환경운동가가 될 거다. 사실 환경운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공학을 전공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에든지 내가 어떤 사람들의 인식 변화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공학은 철저하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철저하게 이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진로잖아요. 졸업하고 그렇죠. 나서 어떤 걸 갈 수 있을까? 그렇죠. 혹시 그런 진로가 뭐가 있을까요? 진로는 사실 제가 여기서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굵직굵직하게 제가 아웃라인만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제가 공학이라고 했다 보니까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거기 속에서 사실 이제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정화를 한다 그랬을 때 정수 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수 처리를 하는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기 쪽도 있겠죠. 이런 매연이라든지 실내 우리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또 폐기물도 있죠. 여러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을 잘 이제 순환해주는, 그 순환하는 기술에서 열을 가해갖고 새로운 연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활용, 요새는 재활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쓰더라고요. 업사이클링 하는데 이런 과학적 지식을 도입하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는 거 지금 다 그렇겠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망 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과에서도. 제가 영상과지만 영상과에서도 PD 쪽이다, 방송 쪽이다, 아니면 교육 분야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좀 학생으로요? 네. 어떤 과를 선택을 할까요? 유망한 과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취미로 노래 부르는 거랑 기타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환경을 주제로 한 그런 아티스트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질문을 전공을 환경공학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아티스트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환경 쪽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야랑 다 연관 지을 수 있는 이 과가 저는 환경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를 가더라도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염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오염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세대인데, 그건 어떤 직업이든 간에 다 연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떤 거든지 직업을 할 수 있다. 저 같으면은 그런 예술 쪽도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기타도 하나. 네. 환경공학 학과를 졸업해서 교육을 하고 예. 계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로를 선택하셨어요? 여태까지 제 그 행보를 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틀을 좀 깨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환경 쪽에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수가 들어왔을 때부터 얘가 이제 정화되고 침전되고 소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전하고 운영하는 이런 이제 업무를 하는 건데, 설계 시공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그런 이제 능력도 좀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한 1년여 정도 일을 하다가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지? 생각하다가
환경에도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환경 교육 쪽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환경 교육 쪽에 이제 무작정 뛰어들게 된 거죠. 그 수강생은 많은 편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고등과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환경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전 국민 누구나 이제 따을 수 있는 자격증인데, 가장 이제 그러니까 환경의 입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취득해서 취업할 때 이 우대 사항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 전공자들은 뭐 당연히 자격증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환경 전공이 아니었는데 내가 비전공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 쪽을 준비를 하는 분들은 다른 그 기술 직렬에 비해서 국어, 영어, 국사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행정을 이제 막 싸움을 하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 나는 생각해보면 문과 성향도 아닌데 라고 딱 떠올리다 보니까 기술 직렬에 환경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대사항에 환경 기능사만 취득을 하면은 이제 응시가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내가 공부해놓은 국어, 영어, 국사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환경만 추가로 공부해서 이제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응원이 될까요? 예술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플랜 쪽, 사실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기가 한번 창업을 해볼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그 진로들을 다 나열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나열을 사실 몇 개 더 해본다면은 거기에 환경 영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경영도 있고, 또 이제 외교 쪽에서 국제기구에서 이제 환경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다분히 문과 성향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환경 엔지니어 쪽, 그러니까 환경을 과학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철저하게 과학적 지식만 해결하는 이런 엔지니어 말고 불가사리 제설제 그래가지고 불가사리를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친환경 제설제로 이제 사용하는, 난 그런 또 창업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전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내가 아이템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과학적인 지식 필요하면 그거는 과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자기가 섭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게 있다라는 베이스를 사실 깔려면 전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내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취득을 하시던, 아니면 전공 뭐 서적을 하나 읽어보시면 환경 분야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 법규상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럼 이게 허점이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든지 도전하시면 정말 현실적인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환경공학과를 선택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편입을 하실 분들한테 딱 한 권 정도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 아까 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책이? 저 그 책 관련해서 근데 죄송하지만 한 권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고 두 권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워낙 이 명저인데요.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이제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주제가 그 살충제를 엄청 뿌렸었어요. 그 세계대전 때도 엄청 뿌리고 이 여러 가지 농업을 증대시키기 위해 갖고 제초제를 엄청 뿌렸는데, 그 제초제들이 토양도 오염시키고 수질도 오염시키면서 이게 결국은 발암성 물질로 발견이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제초제를 뿌렸지만 인간에게 독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돌아왔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어떤 분석을 토대로 실태를 고발한 그런 이제 책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오면서 환경은 우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제 환경 오염이 일어난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모든 인류는 동일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명제가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도움을 준 책인데, 근데 요새 우리는 21세기에서 22세기로 또 넘어가고 있잖아요. 한 가지를 전 더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침묵의 봄하고 그리고 환경과 빈부의 두세 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팀 홀랜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침묵의 봄을 완전히 반박하는 입장에서 쓴 책이거든요. 우리가 뭐 환경 오염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환경 운동에 뭐 지지한다 이런 거는 좋은데, 경제 발전이 있어서 그 발전을 가지고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환경 오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친구들은 하루 뗄감도 없어가지고 거기 뭐
나무를 다 베고 뭐 땅을 다 파면서 토양 오염, 어떤 생태계를 다 파괴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파괴는 누가 만들었냐?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선진국들의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지식이 없어갖고 환경을 파괴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럼 환경 오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해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 또는 선진국의 발전을 통해 갖고 이 기술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저는 뭐 이 두 가지 다 어떤 하나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편입이든지 내가 비전공인데 이후에 환경 쪽에 창업을 하고 싶어. 창업을 하려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내재되는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둘의 대립되는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어떤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출발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반대되는 두 책, 침묵의 몸과 환경과 빈부의 두세 개, 요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나 유튜버를 보고 환경공학과를 진짜 이제 막 준비하려는 편입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시는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너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죠. 굉장히 그 제 영상 중에서 떡상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연봉 3000 OK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게 더 떡상을 해가지고 거의 뭐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근데 그것보다도 그 영상에는 사실 다양한 그 환경 직종이 좀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빙산의 일각이에요. 거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봉들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스펙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초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 어떻게 초봉만 가지고 매년 살겠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처음 들어가는 그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을까라는 이제 저만의 답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환경이 다양하다라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나의 적성이, 나의 흥미가, 또는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보람이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마다 다 가치관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관을 그 직종에다 맞추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 내가 더 보람을 찾고 싶고 더 재밌고 싶으니까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연봉은 사실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뭐 다 어디 가니까 뭐 돈은 이후에 뭐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 근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신다면 돈이 따라오진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데 돈이 오고 있네? 라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시작하기 고민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지금 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진짜 교수님의 후배가 되실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야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졸업하고 나서 분명히 교수님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응원이 되는 메시지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채널에 제일 많이 사실 질문 주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딱 뛰어들었는데 취준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면 선배들이 이렇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이렇다고 했는데 현실에 가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준비하라고 준비했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이제 환경 자격증은 사실 크게 수질대기 폐기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물을 정화하는 거, 공기를 정화하는 거, 자원을 관리하는 거,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그냥 내가 단순히 스펙업 때문에 따고 이후에 플랜이 마련돼 있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또는 내가 막상 취업을 했는데 여기 내가 진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분야가 내가 원하는 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만 취업 자리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도전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리어가 쌓일 때 내가 언제든지 그 커리어를 가지고 대기업도 갈 수 있고 경력직 공무원도 갈 수 있고 공기업도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경로가 보이고, 그러면 요렇게 또 스펙업 준비하면 되겠다, 요렇게 경력 쌓으면 되겠다, 그런 이제 탄탄한 나의 계단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성과 흥미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방향을 딱 정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할지를 모르겠다. 그 계단은 좋은데 그 계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 그 교양 도서라든지 아니면 전공자나 지금 이제 전공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공 서적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 서적이 우리가 사실은 뭐 대학교 공부할 때는 학점 맞기 위해 가지고 시험 범위형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천천히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교과서니까 그런 이제 방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방안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안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럼 그 그림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서적을 한번 쭉 보시든 아니면 이제 환경 백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1년 동안의 정책 잘했고 못했고를 쭉 얘기하는, 물론 그 백서에는 환경부에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체로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건 좀 허점이 있지 않을까? 이건 내가 그럼 창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 내가 엔지니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셔도 상당히 우리나라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한 지 이제 8년이 되셨는데 네. 환경공학과를 소개하는 30초 정도 기회를 드린다면? 제가 이 질문을 들으니까 불현듯 저희 채널에 악플이라고 하긴 뭐한데 안타까운 댓글들이 좀 있어요. 환경공학과 절대 오지 마세요. 환경공학과 지옥임, 딴 과 가세요. 환경공학과 2학년 안 늦었어요, 전과 하세요. 별의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의견도 사실 많고요. 환경공학과 제가 30초 어필을 하자면은 환경공학과 이과는요, 여러분들의 적성과 흥미 맞춰줄 수 있는 최고의 퍼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던 그 퍼즐을 찾는 분은 아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퍼즐이 안 맞춰진 채로 또는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로 끝난다고 하면은 환경공학과는 진짜 별로인 과였네 라고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고려를 해보시면 너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과생들한테도 희망을 주세요. 문과생이요? 네. 제가 희망 드리겠습니다. 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문과거든요. 어떤 분들이지 간에 다 도전할 수 있다는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문과 베이스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대학교 갔을 때 물리도 몰랐고요, 화학도 몰랐고 생물도 몰랐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수학적 지식이라든지 과학적 지식의 그런 경계가 낮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다 보니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법칙을 갖다 그냥 적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문과시든 내가 뭐 예체능이든 얼마든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경공학과 선후배, 동료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전국에 계신 환경인 여러분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제가 정말 다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전공하고 잠깐이나마 환경 쪽에 좀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리고 그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환경 쪽은 꼭 갖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이 소음, 악취,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것을 만지는 그런 엄청 위대한 일들을 사실 우리 환경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실 살 수 있는 건데 그 노고들 제가 잊지 않고 저도 제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개도 해주세요. 네, 제 유튜브 초록별 엔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또 기타 이직 고민, 편입 고민, 대학원 진학 고민 이런 것들 제가 다양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에도 놀러 오셔서 고민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